네, 오늘도 옛날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늙으면 깊은 산중에다 갖다 버리는 기로서라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박정승은 고려장의 풍습대로 지게에 노모를 지고 가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뚝뚝 나뭇가지를 꺾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린가요? 네가 길을 잃을까 봐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표시해 두었다. 네, 자신을 생각하는 노모를 차마 버리지 못한 박정승은 국법을 어기고 몰래 노모를 모셔와서 부양을 하게 됐는데요. 그 무렵 당나라 사신이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끌고 와서 어느 쪽이 어미이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 알아내라는 문제를 냅니다. 만약에 그걸 못 맞히면 조공을 올려받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어머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을 굶긴 다음에 여물을 주렴. 그러면 먼저 먹는 놈이 새끼란다. 네, 이러한 노모의 현명함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또 왕을 감동시켜서 이후에 고려장이 사라졌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경륜은 물질적인 것과는 맞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죠. 100세 시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삶의 지혜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 멋진 연기로 문을 열어주신 이희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갑자기 노인이 되셨어요. 네. 그리스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집에 노인이 없으면 빌려라. 라고까지 하는데 네. 이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간혹 노인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만으로만 가득합니다. 네. 그렇죠, 박사님? 그렇죠.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네.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거와 똑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만큼 노인분들의 오랜 경륜과 그다음 노하우 이런 것들의 삶의 지혜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우리 조 박사님의 연기력도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삶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 어떤 게 있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오늘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럴까요? 자,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여성들의 해외 취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 노인의 법적 기준이 있어요. 몇 세인지 혹시 채연 씨 아세요? 노인이요? 네. 60세? 70세? 60세? 65세. 아, 그래요? 네. 불과 10년 전만 해도 65세 하면은 좀 이렇게 편안한 그런 노후 생활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더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한 노후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다는 노후가 될까요? 이건 우리 박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당연히 네. 본인이 이제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네. 생활을 하는 게 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황은 좀 달라지겠지만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노년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돕는 일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100세에도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직업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인지, 여기 계신 우리 조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 후반전을 이제 탄탄하게 몇 골 넣을 수 있는 우리 여성분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요, 뭐 당연히 어르신들한테도 저희가 정보를 드리겠지만 앞으로 누구나 다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중장년층, 청년들, 그리고 또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노년의 일자리는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거나 용돈벌이를 하거나 이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요, 정신적인 안정, 그리고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 이런 말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나라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 흐름에 발맞춰서 노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박사님, 요즘 시니어 일자리, 고령자 일자리 이렇게 노인과 관련된 일자리 개념이 참 많아요. 그 명칭도 다 다른 것 같거든요. 네. 정확한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두 개 다 동일한 이제 개념인데 어떻게 네. 부르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네. 그래서 일단 시니어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보면 시니어라는 것은 연장자를 뜻하는 거죠. 네. 그래서 40대에서 좀 크지만 50대 이상의 어르신분들을 일컫는 말이다. 네. 라고 하는 게 이제 시니어고요. 1889년도에 독일의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연금, 그러니까 노령연금에 관련해서 이제 정책을 세우면서 그것을 이제 65세로 이제 정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발점이 이제 하나의 고령자라는 개념이었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한 49세, 네. 50세 정도였기 때문에 그 이상 산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사는 그러네요. 개념이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80년도에는 약 한 3.8%죠. 굉장히 낮은 수치였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2015년도로 보면 한 662만 정도로 약 13%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약 한 35.9%까지 이제 지속게 되는, 네. 급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보다 좀 더 빨리 고령 사회로 이제 접어드는 이런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박사님, 노년에는 지금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노년에도 직업이 필요하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2015년도 고령층 약 79세까지 인구가 한 61% 정도 이제 차지하는데 그 정도에 있던 분들이 일자리를 일단은 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개인 수명이 증가되고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이 회피됨으로써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뭐 도움을 안 받고 이제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가 생활에 한 7시간 이상을 이제 우리는 이제 증가가 되는 형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가 시간 또 이제 증가되다 보니까 계속 쉬는 거에만 집중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 역시 1시간 30분 정도가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네. 계속 일을 하면서 직업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보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노년에도 직업 생활을 영위를 하려면 은퇴 이후잖아요, 사실 이 노년의 직업이라는 게. 그럼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나요? 한 두 가지 분류로 봐야 되겠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직장인 하고 네. 또 이제 뭐 공무원 계열 쪽에 네. 계신 분들, 그다음에 자영업 이렇게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개, 세 개로 이제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50세에서 한 55세 정도의 이제 정년퇴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네네. 희망퇴직도 40대 이제 중후반 되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퇴직 한 2년, 3년 전부터 일단은 자기의 직무를 살려서 전문 직업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계승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네네. 하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도 직렬마다 이제 틀리지만 이제 평균 60세로 우리가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 관련된 행정 업무만 하다가 나와서 결국은 노후 생활에 자기의 전문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전부터는 계속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층 같은 경우도 이제 40대 뭐 창업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되 한 5년 전부터는 확실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네. 네, 이렇게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는군요. 저도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 기준 나이 기다리려면 15년 남았네요. 근데 불안하다.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미리 하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근데 박사님, 네. 노인분들이 일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사회에서 그렇게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일자리를 뺏어갈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좋게 이제 평가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일단은 사회 구조라든지 이러한 정보 시대에서 변화가 빨리 일어나면서 이러한 기기, 그 다음에 기계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한 반응 속도가 좀 저하되면서 그 다음에 숙련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네네. 되죠. 그러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생산성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늦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쓰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분들에 관련된 이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죠. 네. 쉽게 말하면 자식분들이 대체 어떻게 하길래 노인분들이 그렇죠. 아직까지 네네. 일을 하게 하냐, 좀 쉬게 하시지 라는 부분인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될 하나의 이제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 노인분들은 이제 신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이러한 노화에 대한 쇠퇴기를 겪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변화, 육체적인 변화를 이제 계속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취업이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형태를 네.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요, 이 오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어르신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네. 저희들에게 자그마한 조언 하나도 일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긴 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는 조금 어려워졌다고 맞습니다.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노년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은 2명 중 1명꼴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은퇴 후 노후 계획이 부족한 상황에서 뚜렷한 소득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든 노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노인 취업 인구는 구직이 많은 20대 취업 인구를 앞질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취업자는 398만여 명으로 20대 취업자보다 많았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그 노인 실태그 조사라는 게 있어요. 저희 센터에서 이제 작년도에 이제 실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약 한 42.1%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 결과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들 대부분이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체 일하는 노인의 85%가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임금 근로자의 85.4%는 경비, 택배원, 가사도우미 등 단순 노무 종사자였고 고된 육체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자리는 극소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하고는 좀 더 다른 그 복지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뭐 생산성이라든가 또는 뭐 기동성이 낮을 거라는 그런 그 편견은 이제는 모두 버리고 그 어르신들이 경륜을 보다 좀 더 높게 활용한다는 그런 그 생각을 기업 차원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젊은 사람들만이 이제 효용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이제 좀 버리고 그 어르신들이 그 경륜을 보다도 높고 크게 활용한다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게 맞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인천광역시에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어르신들 역시 기관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직업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카페에서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숙련된 손놀림으로 커피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인기 직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 여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커피를 좋아했었고 또 주변에서 실버 바리스타 노인 일자리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마침 실버 바리스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느낌이 좋은 이런 것들을 빼서 뭐가 빼올까요? 뭐가? 여기 있는 성분을 뭐가 가지고 온다고? 필터를 한다.
이곳에서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너무 저는 즐겁게 받았어요. 몇 년 전에 이거를 그 자격증을 땄는데요. 너무 행복했었고, 나 이제 집에만 있다가 나와서 이걸 하니까 너무 즐겁고 아는 사람도 만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대접한 커피가 맛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행복감을 누리고 싶고 여유가 된다면은 이 실버 커피 카페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만남의 장소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이제 노년의 일자리는 소득 보장뿐만이 아니라 건강 유지, 여가 시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꿈을 되찾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 바로 현재를 아름답게 만드는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노인 취업률은 증가를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일자리의 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창피한데요. 대부분의 국가 빈곤율은 계속해서 감소를 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박사님, 사실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24시간 불이 안 꺼져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그렇죠. 일을 하는 나라인데 왜 자꾸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는 걸까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남성이 한 17.6년 정도를 이제 은퇴 후에 쉬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한 11년. 예.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평균 22년을 쉰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16년. 그래서 한 6년에서 한 7년 정도를 우리는 더 일을 하게 되는 네. 부분이고요. 노인 빈곤율 역시도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고 실제로 44.6% 정도인데 2014년도에 49.6%까지 우리가 이제 오른 거죠. 네. 그래서 헝가리, 그 다음에 폴란드,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 5배 이상 우리가 이제 높은 이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40대를 기록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평균 소득인데요. 이 같은 경우도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평균 임금의 약 한 60% 정도를 저희가 받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한 70% 또는 80% 이상의 소득을 받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우선 정책이죠. 쉽게 말하면 기업한테 우선권을 줬기 때문에 연장자라든지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아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으로도 네네. 충분히 일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노인 중심의 직무를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단순 노무 쪽으로만 우리가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생활비라도 네. 벌기 위한 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일자리가 열악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크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는 네. 노후를 이제 만끽하고 즐겨야 되는 네. 부분인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이제 저출산에 의해서 자녀분들에 대해서 부모가 부양에 대한 책임이 이제 자식들도 이제 떨어지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에 의한 일자리 인프라가 지금 또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예전부터 만약에 이어져 왔다면 당연히 지금은 개선이 됐겠지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없는 상태에서 지금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자꾸 확대시키니 오히려 보면 정책은 앞서는데 그에 대한 실질적인 인프라는 구축이 안 돼 있는 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대부분이 1차, 2차 가사, 농업, 네. 이러한 이제 제조, 네. 이러한 단순 노무 쪽에만 있다가 지금은 3차 서비스 산업에서 정보 산업으로 가다 보니 그분 기존에 계셨던 노인분들이 할 일자리에 대한 네. 직무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일자리는 계속 1, 2차 수준에서의 저임금, 낮은 일자리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아까 말했죠. 기기에 대한 발달,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청년들 우선으로 일단은 창출시키는 거고 노인분들은 이제 그 이후, 그러니까 그 이후로 가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죠. 네. 그러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일자리를 가져야지 좋을까요? 좀 적합한 일자리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흔히 딱 보면 생각나시는 일자리들 있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것들이 네. 보면 두 가지로 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장을 진입하기 위한 부분과 그다음에 사회 공헌을 위한 이제 이러한 일자리 두 개로 좀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일단 민간 쪽에서는 이제 뭐 기업이라든지 실질적인 이제 뭐 행정 업무도 포함이 될 수는 있는 거지만 이제 뭐 바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할 수 있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경비 쪽, 그렇죠. 그다음에 미하, 그다음에 주차 관리, 매표, 주유원. 그래서 주유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청년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제 어르신분들이 그렇죠. 훨씬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여성분들도 가사 도우미라든지 베이비시터, 간병인, 그다음에 미화원, 설문조사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형태고요. 네. 사회 공헌 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공공사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쪽 부분에 또 교통 도우미, 그다음에 급식 도우미, 그다음에 예. 숲 해설하기 위한, 그다음에 문화재 설명하는 해설가, 그다음에 뭐 배달, 그다음에 지금 택배 같은 경우도 어르신분들이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많아요.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교사 활동을 하고 은퇴하셨던 분들을 위한 뭐 방과 후 뭐 교사라든지 교육 분야 이런 쪽으로 이제 네. 많이 진출을 하고 있죠.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직업을 가지시려고 할 때, 좀 마음의 자세를 바로 먹고 하시는 게 좀 미리 좀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한 30년 넘게 동안 이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또다시 다른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쉬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회는 계속 또 일하시오라고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일단 자세를 본다면 어쨌든 쉬고 싶으신 분들은 또 쉬는 게 맞겠죠. 네. 하지만 상황상 더 일을 이제 하고 자기의 뭐 자아라든지 삶을 이제 더 영위하고 싶다면 은퇴 전에 아까 말씀 미리 한 2,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식을 습득하고 몸에 익숙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전문 직업 교육을 하나씩 받아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눈높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보통 이제 30년 하시다 보면 고위 간부급이라든지 어느 그렇죠.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네. 이 스테이터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갔는데 교육을 받더라도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제 보면 교육 수준이 틀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은근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서 제2의 뭐 또 제3의 이런 삶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곳에 갔을 때는 어쨌든 간부의 역할과 그 상태에서의 남을 어찌 보면 지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고객에 관련된 네. 고객 응대에 관련된 서비스 측면에서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를 좀 하고 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그렇겠네요.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일단은 육체적인 헬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통해서 정신 상태와 육체적인 상태를 이 동시에 이거를 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 어느 순간 체력적으로 한계를 오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직업 생활을 영위를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4가지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빨리 좀 일 그만하고 쉬었으면 하다가 앞으로 한 30몇 년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저도 준비를 해야겠네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이제 노후 대비가 부족한 고령층은 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노인 빈곤율은 또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데요. 고령층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또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지 자세한 이야기는 그녀의 잠 매거진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날카로운 눈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이하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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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날카로운 우리 이 기자님. 노인 취업에 대한 주제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기자님은 몇 세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뭐 마음 같아서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힘 닿는 데까지. 혹시 이렇게 뭐 취재를 다니시면서 좀 어르신들 중에 취업을 해보고 싶다, 계속 일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만나보셨나요? 네, 일하려는 이제 목적은 조금씩 달랐지만 일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어떤 분은 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었고, 또 한 분은 뭐 정년퇴직 후에 뭐 제2의 인생을 좀 살고 싶다, 예, 그런 마음에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근데 어떤 경우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네. 또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하소연하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네. 어르신들이 좀 일자리가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인데 그렇죠. 이것도 사실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만났던 한 여성분은 이제 환갑을 넘기셨는데 워낙 그 홍보 마케팅 분야의 이제 전문가셨어요. 네. 뭐 굴지의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도 일하셨고 뭐 공공기관에서도 일하셨고 뭐 이러셨는데, 정년퇴직을 했지만 워낙 이제 관련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뭐 재취업이 쉬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대요. 근데 네. 막상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재취업에 도전을 했더니 번번이 실패를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네. 것 같은데요. 결국 이분은 창업으로 목적을 좀 목표로 수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안정된 일자리는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청년층에게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자, 우선 고령자 일자리 현황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기자님, 우리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나 참가하고 계신가요? 네,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제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를 좀 보면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65세 노인 약 10,000명 가운데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노인이 28.9%였습니다. 꽤 많네요, 그래도. 예, 이 조사에서 이제 일이라는 게 그 조사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기간 동안 그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다. 아, 네네. 예, 그럴 경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네. 노년들이 취업 희망을 하게 되는 동기는 뭘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업을 원하는 이유 1위가 이제 생활비 네. 때문이었거든요. 그 조사에서 일하는 노인 그 10명 중 8명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용돈 마련을 위해서 일한다는 분도 계셨는데 이거는 이제 8.6%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직 후를 위한 이제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연금 같은 노후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뭐 고령층의 연금 수령액 이제 평균을 보면 51만 원 네. 이거였거든요. 근데 남자는 평균 69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여성은 32만 원.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그러네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적은데 이마저도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44% 정도였습니다. 반도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데 특히 여성 노인 빈곤율이 더 높습니다. 그 2013년 기준으로 보면요. 여성 노인 빈곤율이 45.9%였어요. 남성 노인 빈곤율은 40% 정도. 네네. 그러니까 한 5% 이상 여성 노인 빈곤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어르신들이 주로 어떤 경제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월급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노인 일자리 중에 가장 많은 분야가 그 농림, 어업 네. 분야였거든요. 이게 38.3%가 이쪽에 종사하신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경비나 수의, 네. 예, 청소 업무가 19.3%였고요. 그리고 운송 건설 업무가 10.8%였습니다. 전문직과 행정 사무직은 뭐 각각 3.5%, 1.2%로 좀 소수에 불과했는데요. 네. 이제 대부분 많이 종사하시는 분야가 좀 숙련도를 좀 필요로 하지 않은 단순 직종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네. 나타났고요. 그 많은 노인분들이 받는 임금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서울의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 분들이 주당 근무하는 시간이 56.3시간에 네네. 달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네요. 일을 해요. 근데 평균 임금은 월 122만 원.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적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 경비 이쪽에 많이 이제 일을 네네. 하고 계시는데,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18시간 이상 근무를 하세요. 근데 매월 받는 임금은 13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네. 이게 시간당 임금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일하는 어르신 57.4%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 박사님, 예. 이 노인분들의 급여가 대체적으로 좀 낮으네요. 예. 이유가 있어요. 네.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긴 네. 하죠. 그래서 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전문성이 필요 없는 일.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냥 당장 해도 되는 일들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이제 신체 육체적으로 이제 능력이 좀 저하가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임금에 대한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것도 책정도 굉장히 낮게 이제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청년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인분들이 또 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경쟁도 생각보다 굉장히 그렇죠. 치열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저 주위에도 이제 저희 뭐 아시는 분들도 이 청소 용역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환경미화도 하고 네. 계시고. 근데 그분들도 나이 연령층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이제 직종이 많이 개발이 안 됐다 보니 이제 경쟁이 좀 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임금을 낮게 줘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계형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인분들이 이제 많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연봉 뭐 경쟁을 하듯이 뭐 금액을 작게 줘도 그냥 나는 그냥 자식들한테 용돈 안 받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50만 원이든 뭐 40만 원이든 이 비용을 받고도 하겠다는 의지가 또 굉장히 강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법적 제도와 이제 별개로 이제 임금에 대한 아까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층에서는 뭐 6,030원 그래서 지금 오르고 이제 그에 대한 권익을 찾고 있는 반면에 노인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업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또 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용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이 대부분 이제 급여가 낮게 네. 책정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하나 기자님. 네. 아유, 대답을 예쁘게도 하시네. 노인들, 어르신들에게 인기 좋은 직업도 있어요? 사실 아무래도 어르신을 많이 고용하는 직종에 어르신들이 이제 몰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르신을 고용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서울시 고령자 취업 알선센터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3년 동안 그 직종별 취업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취업한 직종이 환경미화직이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단순 노무직이 많았고요. 남성들의 경우에도 1위가 시설관리 경비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달직 그리고 환경미화직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그 직업이 별도로 이제 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그 단순 노무직이 많았습니다. 네. 박사님, 이렇게 인기 직업을 또 살펴보니까요. 사실 전문직보다는 단순 노무직에 취업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하셨던 세대시고요. 네. 또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어쨌든 하시던 거예요. 그잖아요. 뭐 배울 거 안 배우시고 네. 먹을 거 못 드시면서. 네. 그래서 전문 교육 없이도 짧은 시간 내에 그냥 적절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일자리로 가기 위해 때문에 이러한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순 노무의 경우 이제 저임금으로도 언제든지 운영이 가능한 기업의 속성들이 있죠. 그 다음에 청년보다 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뭐 여러 가지 뭐 퇴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대보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피해갈 수 있는 제도들을 이제 많이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3D 업종들을 좀 회피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임금으로도 이제 노인분들이 계속 단순 노무 쪽으로도 이제 그 일을 시키게 되는 네. 이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 질이 낮은 일자리는 사회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어르신들 당사자에게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질이 좀 낮은 네. 그다음에 단순 노무 쪽으로 이제 계속 육체적인 일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중이 높다 보면 이제 뭐 지금같이 이제 뭐 폭염이니 무더운 여름 같은 열사병이라든지 노인 이제 질병이라든지 이런 또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또 추운 겨울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야외에서 또 하는 일들이 또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내보다는 이제
좋지 않은 이제 근무 환경에서 이제 근무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노인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일단은 노인분들은 당뇨, 그죠? 그다음 네, 혈압.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만성적인 질환을 이제 계속 안고 가신단 말이죠. 네. 이거는 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그거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중이 되고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면 참아야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값 또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급여는 뭐 50만 원 이하지만 실제로 의료비가 뭐 50만 원 이상이 넣어버리게 되는 이런 네. 현상도 가져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규칙적인 이제 근무 생활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조금씩 그렇죠. 했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생활 리듬도 이제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수면도 부족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이 이제 올 수도 있는 상태가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자존감이 굉장히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자기 이제 뭐 자존감 이런 것들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선, 자존감, 그다음에 무기력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회에서 바라보는 이런 이제 시선들 이런 분들이 노인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요, 정말 장기간 일하려면 무엇보다도 적성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할 텐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직업 생활을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이제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솔직히 노인분들이 그동안 전문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실제로 이제 그 직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수 교육이라든지 전문 교육으로서의 업그레이드도 필요한데 네. 그 부분을 그냥 경력으로만 내가 예전에 했으니 요거를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직업 교육을 받고 자격증에 대한 취득도 받으면서 보수 교육이 뭐가 필요한지를 좀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음은 뭐 20대, 30대지만 몸은 이제 어쨌든 50대, 60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걱정을 하지만 어쨌든 육체적인 이제 근육량, 그다음에 뭐 호흡을 할 수 있는 이제 심폐량 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체크를 하면서 건강 관리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울증 증세를 많이 보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주위에 이제 뭐 노인정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요즘 노인정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없으니 친구분들이나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문화생활, 그다음에 복지생활 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대화를 통해서도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무력감이라든지 사회 이제 일원으로서의 행복한 직업 가치관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나도 아주 즐거운 삶, 또 나의 마지막 삶을 즐기기 위한 네. 일원으로서의 새로운 직업을 영위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면 좋은 영향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노인분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격증이 있으면 일자리를 그렇죠. 구하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노인분들이 딸 수 있는 자격증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유망 직업을 보면 또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자격증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NH투자증권이 뜨는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니어들이 도전할 만한 유망 직업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유망 직업과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조금 도움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홈케어 기버라는 거를 꼽았는데요. 홈케어 기버는 이제 재택 간병인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아. 그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이제 홈케어 서비스가 이제 주목을 받잖아요. 네. 그쪽 시장도 이제 워낙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건 의료 업계에서 일하셨던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실 만한 그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관련 자격증으로는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인 요양보호사가 있고요. 민간 전문 자격증인 간병사가 있습니다. 그 금융 노년 전문가라는 직업도 유망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는데요. 네. 그 고령층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좀 적정하게 제공하는 좀 100세 시대형 금융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융업종 전문가는 물론으로 해가지고 해당 경력이 없어도 이제 평소 이제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도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증권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뭐 보험 대리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 관련 전문 자격을 좀 취득을 하면 이 해당 직종에 진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 고령자를 위한 실버용품을 좀 기획하고 판매하는 시니어용품 머천다이저라는 직업도 유망하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직업은 이제 생산자가 만들어낸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이제 전 과정을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영역이 직무 대상인데요. 이 직업은 사실 과거 유통 분야에서 좀 일한 경험이 있거나 그 판매 관리 전문가 교육을 좀 받아서 필수 이론을 공부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노인 심리상담사 뭐 이런 자격증도 있고요. 노인 건강 운동 지도사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네. 많아요. 그런 노인 카페들도 많고요. 이런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보셔도 좋을 것 같고 숲 해설사 자격증도 좀 유망하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현재 정부에서도요,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인 적합한 그런 직종에는 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데, 기자님,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이나 정책을 좀 살펴볼까요? 네, 정부도 이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좀 발표를 하고요. 인구 절벽에 따른 대책 마련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시니어 인턴, 재능 기부, 노노케어 같은 공익형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이 정부는 공익형 일자리를 늘려서 현재 34만 개 수준의 일자리를 2020년까지 59만 개로 이제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이제 공무원 전문직 은퇴자들의 참여 기회를 좀 확대를 해서요. 노인 자원봉사 그 참여율을 그 선진국 수준이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조금 일자리 사업을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시니어 인턴이 있는데요. 이제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직업 능력 강화와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턴 기간에는 기업에 매달 6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만약에 기업에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 그랬을 때는 6개월 동안 매달 65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뭐 시니어 인턴십 운영기관으로 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1577-1923 이쪽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좀 자세한 상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일자리 사업으로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름이 예쁘다, 굉장히 이름. 예쁜데요? 예. 뭐 옛날 이야기를 좀 이야기 할머니가 아이들한테 이제 해주는 그 사업이에요. 네네. 이게 만 56세 이상 그리고 70세 이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학력, 뭐 경력과 무관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서 이제 선발을 해요. 이게 경쟁률이 좀 치열하다고 하는데 이 선발된 이야기 할머니는 한 68시간 뭐 교육을 좀 이수를 하시고요. 전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이제 파견이 되세요. 그래갖고 아이들을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이제 구연 동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3회 정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번 이제 파견될 때마다 활동비가 뭐 35,000원가량이니까 사실 많지는 않지만 이제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주변 통학로나 뭐 놀이터 등을 이제 순찰하는 그런 일인데요. 뭐 재앙 경우에 대한 노인의 회원 중에 이제 60세부터 75세 이하 좀 건강하신 분들이 뭐 하실 수 있고요. 또 뭐 거기 소속이 아니시더라도 경찰로 일하셨거나 학교에서 일하셨거나 뭐 소방서에서 일하셨던 분들에게 좀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 그리고 한 달에 20일 일하게 되는데 활동수당으로 월 한 33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다 그럽니다. 혹시 적합한 직업을 개발해주고 또 그 교육도 해주고 직업 알선도 해주고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많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네. 그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노인 취업 교육센터라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기업과 민간이 이제 원하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 이를 만들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취업에 필요한 이제 기본 준비 교육부터 해서요. 컴퓨터 활용 관련한 뭐 정보화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노인 적합 직업 교육도 하고 창업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별로 이 교육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서울시에는
어르신 취업 훈련 센터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 훈련부터 알선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종각의 탑골공원에 어르신들이 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근처에 그 복지센터가 있어요. 아. 거기 안에 있으니까 네. 이제 접근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백세놀이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직업을 찾는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거든요. 거기 그 홈페이지에 좀 방문해 보시면 예,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인재은행이라는 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령자 인재은행이라는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고령자들을 위한 직업 소개를 무료로 알선해주는 그 민간 단체들 가운데 몇 곳을 좀 지정을 해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락하시면은 취업할 수 있도록 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뭐 지역별로 많으니까 네. 그 고용부 상담센터가 뭐 전화번호 1350번이에요. 여기에 이제 전화를 하셔서 직접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님, 선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제도가 마련이 돼 있나요? 네. 뭐 일본이 노인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버 인재센터, 고령자 사업단, 그리고 고령자 협동조합이 전국 조직망을 형성해서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총괄적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버 인재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에 1,300개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는 임시 취업을 주로 알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령자 협동조합은 전국에 한 그 30여 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어서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미국은 노동부에서 그 직업훈련청이라는 기관에서 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좀 이름이 깁니다. 네. 여기 이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건데요. 그 저소득 노인들이 이제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참가자들의 이제 적성을 고려해서 직업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그 직업 교육을 통해서 이제 직업 알선까지 총체적으로 고용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2003년에 그 하르츠 법안이라는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을 했거든요. 이 시간제 일자리는 뭐 2003년 같은 경우는 778만 개가 시간제 일자리였어요. 그런데 2012년, 그러니까 9년 정도 지나니까 1,039만 개로 이제 늘어났어요. 이 시간제 일자리가. 이걸 통해서 고령자 고용률도 19.5% 정도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 제조업이 유명한 독일에서는 특히 이제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통해서 고령자 일자리를 좀 늘리는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사실 고령자라고 해서 나이가 많은 것도 있지만 노하우 인력이다. 노인 인력을 그렇죠. 노하우 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고령의 기술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제조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이제 노동 환경을 이제 고령자 친화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BMW 아시죠? 워낙 네. 유명한 기업인데 여기서는 이제 공장 조명 그리고 의자를 그 고령자를 위해서 이제 바꾸었습니다. 예, 그리고 확대경도 설치를 했고요. 이제 크게 볼 수 있도록 확대경도 설치하고 노년들을 위한 전문 의료진도 이제 배치할 정도로 네. 이제 환경을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잠깐 들었어요. 부럽네요. 부럽네요. 네. 우리나라 선진국하고 비교할 수 있는지 또 그 직업 훈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박사님께서 좀 비교해 주세요. 뭐 일단 기자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 해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독일이나 유럽권은 이제 도제 시스템을 통해서 네. 이제 직업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거를 이제 장인 정신을 통해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 기업에 제공하는 그 일만 하다가 나중에 기업에서 이제 나오게 됐을 때 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그 개성을 할 수 없는 그렇죠. 커리어를 이제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네. 벌어지게 되죠. 네. 근데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뭐 유럽 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나 지자체나 아니면 이제 비영리 단체 이런 곳에서 이제 혼자 협업을 통하고 유기적으로 이제 공동 협력체를 유기를 이제 하죠.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권익을 이제 보호시키는 거예요.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약간 정권 쪽으로 갈 때 이제 세대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권익 보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일, 가정 병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계속 일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 훈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문화를 창출하고 노인분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가치관을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직업적인 이제 뭐 직종을 좀 개발하고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할까요? 너무 이제 사회복지 측면보다는 아까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 그 다음에 직종 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활성화하고 있는 단계고 네. 그거를 좀 더 이어나가야 될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분들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에만 너무 이제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집중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상품으로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노인분들도 청년처럼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취업이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화시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모바일 시대를 맞이해서 나중에 우리도 이제 15년, 20년 후에 이제 그 중고령 이상 시니어 그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시니어 이제 산업용품이라 그러죠. 어찌 보면 일자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 분야가 커져야 되거든요. 네. 이 산업이라는 것은 쉽게 물건이 주고받고 했을 때 또 다른 일자리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뭐 또 다른 시너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활성화 정책을 좀 구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년의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자님, 새로운 도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노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하우 인력이라 그러잖아요. 네.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이걸 살려서 뭐 도전하신다면은 꼭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노인 여성분들에게 또 박사님께서 팁을 주셔야죠. 우리가 이제 노인이라는 말도 21세기형 노인이라는 말이 이제 있죠. 네. 이게 예전에 노후로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시간 계획을 노인이 되어서 내가 이제 뭐 노인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20년, 30년 전부터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60대, 70대로 이어지는 이러한 계획적인 관리가 이제 향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여성분들도 전문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교육을 꼭 받으시면 나중에 시니어 쪽 갔을 때도 직업 유지를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하나 기자님, 조재현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역시도요, 노년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돕는 일자리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하고자 하는데요. 내일 내용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내일은 행복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오늘 함께 하신 조 박사님과 함께 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내일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는 실제로 노년의 제2의 직업을 가진 그녀를 모시고 그녀의 노하우를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에서 다시 청춘으로 환송한 그녀는 어떤 분일까요? 내일도 많이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노년의 취업 활동은 소득 보장과 또 일에 대한 재미, 건강 유지, 여가 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인 욕구도 충족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노인들의 양질의 일자리에 주목하는 이유,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가족이자 또 내일의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근로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나 정부나 또 이렇게 민간단체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특히 우리 모두가 노인의 문제를 미래의 나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늘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를 담아볼 예정이니까요. 네. 언제나 저희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릴까요? 그럴까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